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근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혈액순환이야말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혈액순환의 문제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넘어가서 나중에 또 치료의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오늘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낮에 활동할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증상들이 모두 다 혈액순환의 문제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죠. 그리고 노폐물, 피로물질을 제거해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액순환의 원리는 심장에서 우리 몸으로 피를 다 보내는데 폐로부터 산소를 받고, 폐를 한번 이렇게 두르면서 산소를 받아서 우리 몸에 혈액을 다 공급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계시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상시입니다.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고 난 후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최대의 휴식을 하죠. 그리고 잠은 우리 몸의 최대의 청소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잘 청소가 돼야 되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이런 잠의 혜택을 완벽하게 받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자,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걸 밤에 자는 동안 우리 심장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혈액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뇌라든지, 뇌는 이제 충분한 산소가 가지 않았겠죠. 심장은 굉장히 무리를 했습니다. 심장도 밤에 자는 동안 쉬어줘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한 거죠.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다. 혈액순환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부어있는 경우, 밤에 자는 동안 심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용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최대 출력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다리가 많이 부어있으면 밤에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가는데 밤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폐 쪽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폐 쪽에 물이 차게 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위식도 역류 증상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관지가 건조해서 주로 이렇게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 침실의 온도가 잘못된 분들이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심하게 한다면 폐에 있는 약간의 부종의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손발트기, 아침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밤에 쌓인 노폐물을 쌓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순환을 재개시시켜주고, 자, 이걸 하기 전에 손과 발을 틀어서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그러니까 혈액을 한번 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 시에는 힘을 내야 됩니다. 혈액순환 자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순발 있게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겠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습니다. 자,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혈액이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원활하게 내 혈액을 보내지 못하면 내가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산소성 상태가 되겠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증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이죠. 두 번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를 사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뇌인데,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걷게 됐을 때 다리 쪽에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죠. 빨리 걸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게 된다. 다리의 통증과 더불어서 다리가 풀리는 증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역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활하게 머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피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심장인 종아리와 우리 몸의 호르몬 창고인 허벅지죠. 그래서 규칙적인 하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텀이 날 때마다 무릎 허벅지 운동, 자, 그 다음에 스쿼팅, 그 다음에 팔굽혀기, 그 다음에 발목 돌리기, 손터기 운동을 낮에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 혈액이 굉장히 진해지고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텀이 날 때마다
하체 단련 운동,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같은 상체 단련 운동, 더불어 손터기 같은 혈액순환에 도와주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또 이렇게 일어나서 좀 천천히 걷는 한 55분 정도 일을 했으면 한 5분 정도는 가볍게 사무실을 걸으면서 자세를 바로 잡고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파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먹고 식사를 하기 전후에 한 번씩 물을 먹는다면 하루에 8잔 정도는 걷더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전까지 수면 중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지 나타낼까요? 잠을 자기 전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몸이 가장 고요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내 몸의 증상이 가장 예민하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증상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잘 재생을 시켜야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원활하게 일과를 해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수면 전이나 수면 중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수면 전과 수면 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다리에 치가 수족냉증으로 잠들기가 힘듭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고요해져 있기 때문에 낮에는 몰랐던 자기 몸의 증상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자다가 다리에 치,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심장 기능이 휴식을 취해야 되고 자는 동안에는 종아리 근육이나 이 근육의 움직임도 적기 때문에 자다가 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지가 나면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시지 말고 내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낮 동안에 조금 더 원활하게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족냉증. 밤 동안 굉장히 고요하게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까 유난히 손과 발이 차가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발한 몸이 굉장히 고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야간에 얼굴이 이렇게 화끈 달아오르고 땀이 많이 나는 얼굴에 홍조와 야간 발한, 물론 이제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는데 갱년기 증상 중에서 얼굴에 홍조와 야간에 발한 같은 증상은 혈관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얼굴 홍조라든지 야간 발한이 있다면 혈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잦은 뒤척임. 뒤척임이 굉장히 심하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존 반응으로서 몸을 뒤척여서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 그 다음에 소변보로 자주 깬다고 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으로 인해서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돼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증상을 굉장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검사로는 성장 호르몬이 유의하게 떨어져 있다면 수면 중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건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기 전에 바나나와 따끈한 우유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족욕과 반신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 양발, 그 다음 적절한 침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높게 되면 우리 기관지 점막이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낮게 되면 저체온을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적절한 침실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도에서 한 23도 정도가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침실 온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 활동할 때, 밤에 잠들기 전이나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증상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못지않게 혈액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 자체가 심장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더 잘 관리하는 중요한 지름길, 첩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